자, 186쪽의 필수예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매우 많이. 우리가 이 필수예제 6번은 실제로 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고, 어떤 학교가 되든 간에 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빼놓고 간 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요 1대1 대응 문제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렇다면 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 업그레이드. 나중에 가면 2차 함수랑도 연결되는데, 다행히도 이 친구는 첫 단계이니까 1차 함수, 직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집합 x랑 y가 정의역과 공역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가자. 우리가 f라고 하는 친구의 함수를 x에서 y로의 함수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뭐가 되고 싶었대? 바로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대. 자, 그러면 살펴봐야 될 게 바로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살펴볼까? 1대1 대응은 우리가 조건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공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치역과 같아야 된다. 꽁치를 기억하라고 했지, 꽁치. 약간 물고기 이름 꽁치.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우선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가 의미상으로 간다면 함수라고 하는 그 정의에 엄청나게 유사하게 등장을 할 거라고 했었죠, 말의 내용은. 자, 그렇다면 함수부터 다시 정의를 해볼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의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지?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어떻게 사랑의 짝대기가 몇 개? 한 개. 자기한테 선택될 수 있는 건 하나로서 한 개가 대응이 돼야 돼. 이렇게 하나로만 대응이 돼야 돼. 그래서 이 하나로만 때문에 1대1 함수를 말해주기가 힘들다고. 왜? 1대1 함수 또한 하나가 하나로만 대응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니. 근데 그 하나가 하나로만 대응됐다고 하는 그 1대1 함수는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뉘앙스냐면, 예를 들어 내가 1이라고 하는 정의역인데 난 너라고 선택이 되면 다른 정의역이 내가 찍은 이 친구를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야.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내가 먼저 선점을 한 그 공역의 값에 대응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함수는 대응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 왜? 그냥 그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하나로 간 거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가 하나로 갔다 라고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함수랑 아무래도 걸리다 보니 수식적인 내용으로 외워주는 게 좋겠다고 했죠, 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1대1 함수를 수식적으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됐냐? x1이라고 하는 1번 원소와 x2라고 하는 2번 원소가 다르다면, 다른 두 원소가 주어진 거야.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 함수에 대응되고 있는 fx1과 fx2가 다릅니다를 밝혀주는 게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주면 오해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이 친구의 누구도 외워야 돼? 대우명제, 운명공동체도 외우라고 했었죠? 그럼 대우명제 살짝 적어놓고 가볼까? 어떻게 되니? fx1이 fx2랑 두 개가 함수의 크기 같은 놈 갖고 오면 알고 보면 이게 x1, x2 원소가 같은 원소였어요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야. 수식 꼭 기억해야 돼.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말 그대로 집합과 간의 대응으로만 본다면, 결국은 정의역에 있는 그 원소가 4개였다면 그 내가 찍어지는 원소가 1대1 함수를 만족하면 공역의 개수가 4개로 찍히잖아. 그치? 그런데 그러면 공역의 원소가 4개가 찍혀진 이 4개를 모으는 게 치역이잖니. 근데 그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면, 1대1 함수를 쓴다면 공역이걸 치역이 보장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집합에서 일어나는 그 비교법이란 말이야. 집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교법이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그래프로 많이 내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럼 내가 그래프로 이 공역 이꼴 치역이 판단되는 그 근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되냐면, 자, 비교를 해줄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너희가
이 x축과 y축에서 공력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이라고 하는 y의 크기에서 4라고 하는 y의 크기에 딱 구별이 된대. 여기가 공력이 된 거예요. 여기가 공력. 그럼 정의역은 다시 여기 있는 공력에 완벽하게 정의역이 다 1대1로 대응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정의역도 잘라볼까? 어디에서 어디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그럼 이 공력과 치역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을 할게요. 끝점을 지난다는 거야. 끝점. 이 끝점을 지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끝점을 지난다. 끝점을 커버한다. 왜? 이 끝점을 지나야지만, 봐봐. 요래 와야지만 얘네들이 모든 치역의 값이 공력의 값이랑 일치할 수 있는 거야. 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다른 선 안 되는 거 보여줄게. 요런 식으로 커버를 하잖아. 저기 상황에서 요런 식으로 커버를 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1에 왔대. 근데 실제 공력은 이렇게만 있는 거야. 실제 공력은.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오버해버렸네. 그럼 이거는 집합으로 비유를 해보면 마이너스 1, 0, 1에서 나머지 점들은 대응하고 있는데 요 놈이 대응하지가 않은 거야. 왜? 대응하고 있는 y값이 실제로는 공력이 없잖아. 대응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함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x축과 y축에서 공력의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요 딱으로 나왔대. 요 딱으로. 요렇게.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얘는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럼 공력과 치역이 같니? 공력과 치역이 같아? 다르잖아. 누가 없어?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집합으로 보여주면 마이너스 1, 0, 1, 2가 있으면 얘네들은 대응했는데 얘가 대응이 안 되고 있는, 다시 대응이 됐는데 A, B, C, D, E 요런 구조가 된 거야. 1대1 함수는 됐는데 1대1 대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기가 막히게 이런 양쪽 끝점을 지나게끔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쁘게 함수가 만들어져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1대1 함수에 관련된 그래프적인 특징은 뭐가 있냐면 1대1 함수를 커버하는 그래프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돼서도 쓰입니다.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할 거냐면 우리가 증가하는 놈만 있다면 계속 증가만 나와야 되는데, 또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등장하면 계속 감소만 나와야 되는 거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의 그래프만 나와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아까 내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이 정답이 되는 놈이었죠? 요 놈은 뭐 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있는 거야. 얘만 선택이 되고 있는 거야. 쌤, 그럼 왜요? 왜 증가만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또 똑같이 가보자. 너희가 만약에 이 공력과 치역이 되면서 내가 이쪽 점을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올라가다가 여기 맞다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그치? 올라가면 안 되는 거니까. 대응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얘가 내려왔다고 해봐. 내려오는 순간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1대1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 누구라고 했어? 넥슬라이스를 치라고 했잖아. 넥슬라이스를 치는 순간 뭐가 돼버려? 이 하나에 두 개의 점이 나오네. 두 개의 x1, x2가 같은 fx1, fx2를 가지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구조가 나왔다면 증가로 끝나야 된다는 거야. 올라가는 그래프만 존재하다가 얘가 내려가는 순간, 조금이라도 살짝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그 친구의 넥슬라이스를 딱 잘라버리면 두 개의 동일한 y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거야. 하나의 점으로 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에 대해서 팁들을 전수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되고 두 번째 공력과 치역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1대1 함수를 그래프적인 접근으로서 쉽게 가져가는 방법이 뭐였다? 계속 증가하면 증가만 나오는 그래프,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만 등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증증감감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증가하면 증가만, 감소하면 감소만.
증증감감. 뭔가 이름이 찰떡 같죠? 증증감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는 거는 말 그대로 넥슬라이스를 치게끔 계속 증가하면 증가만 감소하면 감소하는 것만 접근이 됐다면 공력 이퀄 치역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 말 그대로 뭘 그린 거야? 정의역에 있는 그 범위를 잘라줬고요. 공력에 있는 이 범위를 잘라줬습니다. 그럼 이 자른 네 가지, 다시 이 도형이 어떻게 보면 네모 박스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네모 박스가 완벽하게 그 fx라는 그래프가 모든 점을 예쁘게 커버해야 된다고. 그럼 모든 점을 예쁘게 커버하려면 그 무언가의 끝점을 지나게 될 거라는 거야. 무언가의 끝점들. 이런 느낌으로. 끝점을 지나게 만들어진다. 끝점을 지나야 이러한 조건들을 완성시켜 줄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샤라라 지워서 보면 첫 번째 공력에 있는 원소가 0부터 4까지라고 했고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죠. 그럴 때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ax 더하기 b였답니다. 그럼 요 놈이 1대1 함수를 증가하는 놈으로 갖고 올 거래. 그러면 표현하는 대로 요쪽 끝점과 요쪽 끝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럼 첫 번째, 이쪽 끝점은 몇 컴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이쪽 끝점은 어떻게 됩니까? 1,4가 되겠네. 대입하자. a 플러스 b는 4가 나오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2b는 4, b는 2가 나오고요. b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a도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요 놈의 수식은 2x 플러스 2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증증만 있었냐 이거야. 증가하면 증가, 계속 증가만 나올 건가? 아니요. 뭐도 있다? 감감도 있다는 거야, 감감. 그럼 감감은 어떻게 돼?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정의역에 0에서 4까지의 공력을 그린 다음에 감감이면 내려가야 되겠네. 감감, 내려가는 그래프. 그럼 내려가는 직선을 요놈에 완벽하게 예쁘게 그리려면 요쪽 끝점과 요쪽 끝점을 샤라락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쪽은 마이너스 1,4라는 점을 가졌고 요쪽은 1,0이라는 점을 가졌네요. 마찬가지로 대입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4가 되고 a 플러스 b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b는 2,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2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a, b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4가 나오는 게 정답으로 적히는 겁니다. 이게 필수 예제 6번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6-1이랑 6-2를 풀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6-1은 필수 예제 6번처럼 진행하시면 되고요. 6-2는 저기가 감소로 확정되어 있는 fx가 감소로 확정되어 있지? 그럼 우리가 감소의 그래프에서 양쪽 끝점을 지나게끔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지금과의 문제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6-3은 어때? 6-3은 얘가 실수 전체 R에서 R까지의 1대1 대응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답니다. 6-3을 볼게. fx라고 하는 수식이 어떻게 갈라져 있니? x 플러스 1, 2x 더하기 a.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대. 내가 왜 이걸 먼저 언급을 하냐면 여기서 너희가 나중에 여기에 또 다른 변수를 집어넣기도 해요. 이렇게. 얘는 다행히도 1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도 변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1대1 함수가 되는 또 다른 내용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 팁을 전수해줬잖아. 뭐로 기억해야 된다?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그래프적인 해석은 증가하면 증가만, 감소하면 감소만 나와야 된다 했잖아. 그럼 우리가 실제로 주어진 요 놈에서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애가 누구니? 얘잖니. 이 기울기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요 놈이 증가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나중에 갔을 때 이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쓸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미 주어져 있네. 얼마라고?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증증은 확인이 된 거예요. 증가하면 증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되니? 그럼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두 번째 조건 뭐다? 공력과 치역이 다 등장을 하면 되는 거네. 근데 얘는 공력이 실수 전체라고 하네요. 그쵸? 그럼 얘가 X축, Y축에서 요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려볼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요런 그래프가 이제 쉽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는 0,a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있죠. Y좌표가. 그럼 0,a를 가지고 증가하니까 만약에 찍어본다면 요렇게 찍어볼게. 요렇게. 얘는 1대1 대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야. 뭐 때문에 안 됐니? 이 중간에 붕 떴잖아. 대응하고 있는 y의 크기, 치역의 값이 없잖아요. 맞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붙여주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증증하는 그래프와 실수 전체에 대한 직선의 형태가 예쁘게 만들어져서 그 모든 내용들의 1대1 대응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A는 1이면 된다. 너무 쉽지? 너무 쉬운데 이거를 1대1 대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특히나 함수의 그래프에서 공력이라고 하는 내용과 치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응한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y의 좌표의 의미들을 알아야 된다고. 점 찍어서 나오는 y의 값들. 그게 fx에 대응되는 값이거든요. 됩니까? 그걸 위해서 앞쪽에 얘기할 때부터 치역을 계속 얘기한 거야. 치역을. 치역이 이렇게 그래프가 되면 이전보다 위다. 대응하고 있는 y들이. 이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되시면 그래프 그리는 연습부터 많이 해보세요. 1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다시 하세요. 잘 안 되시면.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명제 파트 그 다음으로서. 함수로서. 집합 쓰고 있잖아. 집합 명제 다음에 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